안녕하세요. 미디크루 최 실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죠. 영국 오디언트사에서 만든 ID 마크2입니다. 이 전작이었던 ID 시리즈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가격대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도 갖고 있었고, 입력되어지는 소리의 질감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상당히 두툼하고 풍성하게 들어오면서 끝에 엣지가 살짝 살아있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큰 호평을 받았었죠.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절 놉들이 위쪽에 배치된 제품을 좋아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은 이렇게 옆쪽에 위치하고 있죠. 물론 이건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절 놉이 위쪽에 있는 게 곧바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느낌을 받았었죠. 이런 장점들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았던 ID 시리즈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마크2 기대할 만하겠죠? 일단 구성품을 보면 별게 없습니다. 본체, 매뉴얼, 케이블, 본체, 매뉴얼, 케이블, 이게 다예요.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은 다 본체, 매뉴얼, 케이블, 이게 전부 다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보여드리면 ID4건, ID14건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이 이게 보일까요? C2C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 그렇죠. ID 마크2는 USB 3.0으로 작동이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ID4와 ID14의 동일한 기능부터 한번 살펴보면 전작에서도 호평을 받았던 AB 헤드폰 단자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즉 3.5 헤드폰 단자도 연결할 수 있고 5.5 헤드폰 단자도 연결할 수 있는 AB 헤드폰 단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전작에서도 꽤나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어요. 이런 작은 부분들이 작업을 할 때 상당히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3.5, 5.5도 연결할 수 있는 AB 헤드폰 단자도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헤드폰 단자의 최대 출력이 600오음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즉 어지간한 헤드폰의 저항값은 걱정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옆쪽을 보시면 역시나 전작에서 큰 호평을 받았던 이 밸브 앰프의 느낌을 구현한 제이핏이라는 악기 연결하는 입력 단자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죠? 네,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소리를 들어봐야죠. 녹음되는 소리를. 그래서 자, 싸구려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 이거 한 10,000원 정도 하는 싸구려 다이나믹 마이크로 목소리를 녹음할 거고요. 그리고 제 거 130,000원 주고 산 싸구려 전자기타로 기타도 녹음을 해볼 거예요. 그래야 이 진짜 하드웨어 깡패라고 불리우는 오디언트 ID 시리즈의 진정한 성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나 기타나 이렇게 연결되는 장비들이 좋으면, 비싼 제품을 연결하면 다 좋게 녹음이 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정말 하드웨어 깡패라면 이런 싸구려 장비를 연결해서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재미있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오디언트 ID 마크2로 녹음하고 있지. 소리 죽이지. 13만원짜리 싸구려 기타, 만원짜리 싸구려 마이크 사용하지.
근데 죽이지. 너도 할 수 있어. 오디언트라면 미디 크루 가서 빨리 사자. 빨리 사자. 광고라 미안해. 광고해서 미안해. 그리고 전작보다 더 좋아진 부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컨버터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ADC의 경우에는 120dB, DAC의 경우에는 무려 126dB까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작에서도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로 호평을 받았는데 마크2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연결 단자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USB-C 타입으로, 즉 USB 3.0 규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랄까 좋아진 대신 살짝 까칠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USB 2.0 단자만 있는 컴퓨터를 많은 분들이 상당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ID 마크2를 연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컴퓨터를 USB 3.0으로 바꾼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이 레이턴시를 더욱더 극명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팬텀 파워를 좀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ID 시리즈는 고가의 ASP8042인가요? 콘솔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고 비싼 콘솔이 있는데 그 콘솔의 프리를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 걸로 유명한데, 그 프리에서 48 팬텀의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USB 3.0의 전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펙도 읽어보면 True Phantom Power를 이용하기 위해서 3.0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True Phantom Power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오디언트 ID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ASP 프리의 이 맛을 더욱더 끄집어내기 위해서 USB 3.0을 채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USB 3.0 단자만 있다면 이 ID 마크2에 들어있는 C2C 케이블을 연결하실 수 없겠죠? 3.0 단자만 가지고 있다면, C 단자가 없다면, 그럴 때에는 여러분 이 USB C2A라는 케이블을 별도로 구매하셔서, 이렇게 생긴 케이블이거든요. 한쪽은 A 타입, 한쪽은 C 타입. 이런 케이블을 별도로 구매하셔서 3.0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3.0이 좋아요. 2.0에 비해서 당연히 뭐 전송 속도, 대역폭 이런 것들도 모든 면에서 월등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 3.0을 채택한 게 아주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작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많이 지적받았던 게 바로 루프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살짝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부담스럽네요. 좀 내릴까요? 그래서 살짝 여담으로 루프백에 관해 말씀드리면, OBS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채널의 자유도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라서 굳이 뭐 OBS를 쓴다면 루프백이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OBS를 제외한 다른 인터넷 플랫폼들은 여전히 루프백 기능이 필요한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히 숙련자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루프백이 지원하지 않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디지털 라우팅을 하면 루프백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이 사용하는 방법을 강좌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올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기술 강좌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제가 뭐 아는 게 참 미미하긴 한데, 어쨌든 일반인 분들도 최대한 소프트웨어로 이 디지털 라우팅을 해서 루프백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다가 올리지 못한 이유가, 저는 그런 기술 관련된 영상은 음악을 하지 않는 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이해가 된다고 하면 업로드를 시키는데, 제가 아무리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세팅을 보여드려도 다들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영상도 올리지 않았어요. 이 말인즉, 숙련자분들은 뭐 소프트웨어로 디지털 라우팅해서 최종 2트랙 만들어가지고 그거 내가 사용할 인터넷 플랫폼이건 아웃풋이건 이쪽에 송출로 쏴주면 루프백 기능 없어도 쓸 수 있지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숙련자가 아닌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걸 업로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음악을 어느 정도 하시고 장비를 좀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금방금방 이해를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디지털 라우팅을 거의 못하세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담을 할 때 인터넷 방송을 하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루프백이 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자, 다시 오디언트로 넘어갈까요? 네. 자, 이야기를 다시 이어나가서, 그래서 전작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받았던 루프백 기능이 마크 2에서는 채용이 됐습니다. 컴퓨터에서 몇 가지 설정만 해주면 바로 인터넷 방송을 손쉽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 ID4와 ID14의 차이점은, 일단 이 사운드적인 성능 차이는 모두 동일합니다.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가 있어요. ID4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마이크 하나 연결할 수 있고 기타 하나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뒤쪽에 메인 아웃이 2개죠. 그래서 스피커를 한 조 연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ID14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드리면 마이크 2개 연결할 수 있고 기타 하나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아웃풋이 4개죠. 그래서 스피커를 2조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가 존재를 하고, 또 하나 ID14는 이 옵티컬 인풋이라고 광단자 연결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옵티컬로 소리를 주고받는 이 외장 프리들 있죠. 그런 제품들을 여기에 연결을 하면 인풋의 숫자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기타 하나, 내 목소리 하나 녹음하면 나는 만족해요 하시는 분들은 ID4를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그래도 친구가 와서 같이 둘이 노래를 할 수도 있고, 뭐 신디사이저나 전자피아노도 레프트 라이트 스테레오로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2개를 연결하고 기타도 연결하고 이래야 돼요. 혹은 지금 당장은 쓰지 않아도 뭔가 여러 개의 인풋이 필요한 동시 녹음 혹은 동시 송출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하실 때는 ID14를 구매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끝으로 이 오디언트 ID 시리즈를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를 선물로 줍니다. 큐베이스에서 만든 큐바시스 L이라는 이 DAW 프로그램도 주고요. 유명한 엠트론 소프트웨어 신디사이저들, 그리고 샘플 팩도 주니까요. 여러분, 다시 또 얼굴을 살짝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드웨어를 샀을 때 주는 번들 소프트웨어들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귀찮다고 안 받으시면 그건 여러분에게 정말 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주는 이 하드웨어와 동봉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은요, 거의 대부분 유료 프로그램의 이 가장 낮은 버전을 선물로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플러그인이 됐건 VSTI가 됐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사시건 동봉되어 있는 이 번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플러그인들은 아무리 귀찮아도 꼭 다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셔야지 본전을 뽑는 거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빠뜨린 게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정말 유명한 제품입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 잘 나온 제품이고 세계적으로도 히트를 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마크2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 이 오디언트의 ID 마크2 시리즈도 기왕이면 미디크루, 네, 뒷광고 또 한번 해야죠. 여러분, 기왕이면 미디크루에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알아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